10대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친구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제작된 인공지능 로봇 친구 AF, Artificial Friend 클라라. 클라라는 인간 소녀 조시에게 선택되어 조시를 위해 헌신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더 따뜻함을 간직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하며 인간에 대한 기대와 원망이 전혀 없는 순수한 로봇 클라라. 자기 자신의 감정, 안위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외로운 미래만을 걱정하는 조시의 어머니. 그의 친구들의 이기심이 대비되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클라라와 태양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영국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최근 신작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 미국 어느 도시의 상점에 새로운 로봇으로 같은 AF 로사와 함께 상점 중앙부 잡지 테이블 옆에 진열되어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클라라의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소녀 AF 클라라, 로사, 키쿠와 소년 AF 렉스는 B2 4세대의 버전이었고 그 이후 나온 인지기억 능력 면에서 혁신적인 모델 B3가 있었는데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집이 조금 센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매장의 AF들은 태양광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쇼 윈도우에 가고 싶어 합니다. 클라라가 쇼 윈도우에 가고 싶어 하는 데는 햇빛과 선택받을 가능성 외에도 바깥 세상을 세세히 관찰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로사와 쇼 윈도우에 있게 된 지 나흘째 되는 날 조시와 만나게 됩니다. 조시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으며 클라라는 조시를 14세 반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조시는 로사에게도 친절했지만 클라라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조시는 클라라에게 금방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갑니다. 클라라는 조시를 기다리지만 조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클라라를 마음에 들어하고 사고 싶어 합니다. 조시를 기다리는 클라라는 아이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매니저를 놀라게 하고 클라라의 의도를 알아차린 매니저는 다른 로봇을 추천합니다. 매니저는 고객이 AF를 선택하는 것이고 오늘은 클라라의 뜻을 맞춰줬지만 이런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클라라에게 말하고 클라라는 매니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클라라를 걱정하는 매니저는 아이들이 마음을 바꾸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많으며 다시 오더라도 기다리던 AF들을 외면하고 다른 아이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그 사이 로사, 렉스, 몇몇의 B3 로봇들이 팔려 매장을 떠나 새로운 집을 찾아갑니다. 클라라는 쇼 윈도우, 매장 중앙부, 벽감 등 여러 곳으로 자리를 바꾸어 서 있으면서 조시를 기다립니다. 쇼 윈도우에 있을 때는 창문 밖의 사람들, 상점 앞의 RPO 빌딩, 거지 아저씨와 개, 공해를 내뿜는 쿠팅스 머신 등 많은 것들을 관찰합니다. 클라라가 상점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때 조시가 어머니와 함께 가게에 옵니다. 클라라를 찾아다니던 조시는 뒤쪽에서 클라라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조시는 더 여인 모습이었고 자신이 조금 아팠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합니다. 매니저는 클라라를 관찰력과 이해력이 매우 뛰어난 특별한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조시 어머니는 클라라가 조시에 대해 파악한 것을 묻고 조시의 걸음걸이를 따라하게 해본 후에 조시의 뜻대로 클라라를 선택합니다. 드디어 클라라는 자신이 살게 될 집을 찾게 됩니다. 로봇 친구 AF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유층의 아이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며 또한 이 계층의 아이들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편집 치료를 받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 부작용이 심하여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유전자 편집 치료를 받게 합니다.
조시가 아픈 것도 이 치료의 원인이 있었으며 조시의 언니 셀도 향상치료의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시의 어머니는 이 치료를 또 선택했고 또다시 마지막 남은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조시의 어머니 크리시는 아이가 부작용을 이겨내지 못해 죽게 될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큰딸 셀 때에도 시도했던 특별한 계획을 짜는데 이것은 온전히 혼자 남게 될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라를 선택할 때 조시를 대체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점에서 클라라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 조시는 이런 어머니의 생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도시 카펠디시에게 자신의 초상화 작업을 맡긴 것으로만 생각하여 초상화 포즈를 취하기 위해 그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해 왔습니다. 실제 카펠디시가 어머니와 진행하던 것은 조시의 외모와 똑같은 인간 형태를 만든 뒤 AF 로봇에게 조시의 모든 정보를 주입하여 학습시킨 뒤 만들어 놓은 조시의 형태를 로봇에게 더 씌워 조시를 대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상으로 클라라가 선택된 것이며 조시는 이러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친구로서 클라라에게 의지하며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클라라는 이들이 모두 자신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한 행동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함없이 긍정적으로 대처합니다. 또한 조시에게 동료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매 상황에 고민하며 헌신하고 조시의 친구 릭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 어머니 헬렌에게도 선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친절한 가정부 멜라니아의 요구나 무례한 언행에도 부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항상 그녀의 심정을 이해하고 협조하려고 합니다. 조시의 집으로 오기 전 클라라는 상점의 쇼 윈도우를 통해 알피오 빌딩과 소방계단 건물 사이 문 앞에서 항상 행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던 거지 아저씨와 개가 어느 날 문간에 바짝 붙어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슬픔을 느꼈으며 그래도 둘이 끌어안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며 죽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던 다음 날 거지 아저씨와 개가 죽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보며 클라라는 태양의 특별한 에너지가 그들을 구한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조시의 약한 몸도 해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조시방 창문에서 보이는 맥베인 신의 헛간으로 해가 쉬려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릭의 도움으로 풀밭을 헤치고 헛간으로 가서 조시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도움을 줄 것을 해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조시와 클라라를 데리고 도시에 있는 친구의 아파트에 가서 이혼한 조시의 아버지 폴을 만나 카팔디시를 방문하고 돌아와 아파트에서 하루를 지낼 계획을 세웁니다. 도시에 약속이 있던 릭과 그의 어머니 헬렌도 함께 가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감정이 예민해져서 긴장 상태로 카팔디시를 방문하게 되고 급기야 조시와 아버지는 먼저 카팔디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카팔디시 집 2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설문에 답하던 클라라는 혼자서 그것을 끝낸 뒤 허락 없이 카팔디시의 작업실로 가 공중에 매달려 있던 조시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감정의 대립을 보이던 아버지가 조시를 데리고 먼저 나간 뒤 클라라가 조시의 모형을 보게 된 것을 알아차린 카펠디시는 어머니와 함께 클라라에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클라라가 조시에 대한 모든 지식을 지닌 채로 위에 매달려 있는 조시 모형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크리시를 위해 조시로 계속 살아야 하고 또 조시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팔디시 집을 떠나 조시와 아버지가 가 있는 햄버거 집을 향해 가던 중 차 안에서 어머니는 클라라에게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셀이 죽었을 때는 버텨냈지만 조시마저 그렇게 된다면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클라라 가게의 매니저가 클라라를 대단한 아이라고 했고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의하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클라라가 전력을 다한다면 잘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신이 클라라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폴은 조시에게는 유전자 편집의 위험을 무릅쓰지 말자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머니는 조시 아버지 폴의 감정을 이해하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조시에게 최고를 주고 싶었고 조시가 좋은 삶을 살기 바래서 유전자 편집 결정을 내렸으며 자신의 결정 때문에 조시가 아픈 것에 대한 괴로운 심정을 클라라에게 말합니다. 또한 조시가 된 클라라는 세상 누구보다 사랑을 받을 것이고 조시의 친구 릭도 갖게 될 것이고 원한다면 릭의 엄마 헬렌도 같이 살 수 있으므로 조시를 완전하게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어머니는 그것은 껍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클라라는 조시를 구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어머니가 원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클라라를 아가라고 부르면서 안기까지 하며 클라라는 이런 행동에서 다정함을 느낍니다. 클라라가 어머니의 말과 포옹에 정신을 뺏긴 사이 어머니는 바로 포옹을 풀고 클라라를 차 안에 남긴 채 차 문을 쾅 닫고 클라라가 만류할 틈도 없이 햄버거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클라라는 카팔디시 건물에서 있었던 긴장된 순간이 떠올라 조시를 걱정하며 안으로 들어갈까 고민하던 중 아버지가 나타나 어머니가 잠궈버리고 간 차 문을 열고 차에 탑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조시와 이야기할 동안 차를 몰고 멀리 가 있는 게 좋겠다고 한 말을 클라라에게 전합니다. 아버지가 카팔디시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한 조시의 추궁에 곤란하던 중 어머니가 들어와 다행이었고 둘이 이야기하는 동안 나와 있기로 했다며 주차된 차 안에 있기보다는 어디라도 다녀오는 게 좋겠다며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클라라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물었고 클라라는 이제는 다 알게 됐고 아버지가 불편해하고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 것도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클라라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그런 게 존재하는지, 사람을 특별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게 있다면 그 마음을 완전히 알지 않으면 절대로 조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클라라는 마음을 방이 아주 많은 집에 비유하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AF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방들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차례로 신중하게 연구해서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방이 있고 그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것처럼 조시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런 식이 아니겠냐고. 아무리 오래 돌아다녀도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방이 또 있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배워야 할 것에도 끝이 있을 거라고 클라라는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조시의 말대로 클라라의 없어진 옛 가게를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클라라는 심각한 공해를 만들어내는 쿠팅스 머신을 찾아서 파괴하면 해의 도움으로 조시가 완전히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카팔디시나 초상화나 자신이 조시를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나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클라라의 생각에 따르기로 하고 기계를 찾아 운전을 하던 중
클라라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껴 처음과는 다른 태도로 쿠팅스 머신을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기계를 찾은 아버지와 클라라는 클라라의 목 뒤에 들어있는 PEG9 용액을 일부 꺼내 기계의 발전 장치에 넣어 쿠팅스 머신을 파괴시킵니다. 그 과정 중 클라라는 자신의 기능에 생길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조시를 위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고 아버지 또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조시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후 저녁 내내 클라라는 해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는 기대를 갖지만 특별한 일이 없자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클라라는 또 다른 쿠팅스 머신을 발견하곤 해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낙담합니다. 도시에 다녀오고 11일 뒤부터 조시는 기운을 잃기 시작하고 건강 상태는 악화됩니다. 어른들은 희망을 놓았지만 클라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클라라는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는 릭에게 맥베인 시험관에 다시 한번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릭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클라라를 업고 풀을 헤치며 맥베인 시험관으로 갑니다. 햇빛이 헛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클라라는 간절히 해에게 기도합니다. 공해를 내뿜는 기계가 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금 알고 있고 공해를 완전히 멈추지 못해 해가 실망했을 것을 알지만 해가 거지 아저씨와 개에게 했듯이 조시에게도 연민을 베풀어 특별한 태양의 기운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해와 자신의 약속을 모르면서도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했고 자신도 소중한 용액을 잃는 희생을 했지만 해가 조시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다면 자신을 모두 희생할 수도 있다고 기도합니다. 그날로부터 엿새 후 조시는 악화되어 모두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구름은 두터웠고 거센 바람에 나무들이 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한 태양의 에너지가 조시 방에 쏟아져 들어오고 태양의 패턴이 조시와 조시 방 안에 가득 채워지고 강렬한 태양빛이 조시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고 이 강렬함 후에 다시 어두워지면서 조시는 깨어나고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모두가 직감합니다. 그날 이후 조시는 점점 튼튼해지고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클라라는 쓸모를 다한 존재가 되어 갑니다. 조시의 친구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스스로 계단 꼭대기의 다용도실로 옮겨갑니다. 조시와 어머니 모두 클라라에게 볼 일이 없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 어머니는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클라라는 어머니가 힘들었을 때가 생각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조시와 릭은 같은 대학을 가고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릭은 클라라에게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조시의 절망적 상태가 호전되던 특별한 날의 신비스러움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조시는 대학으로 떠나고 릭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마지막에 클라라는 하늘이 넓게 보이고 해가 가는 길을 모두 볼 수 있는 드넓은 야적장의 바닥에 앉아 과거의 기억 조각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상점의 매니저와 재회하게 되고 자신이 집을 잘 찾았고 지나간 시간들이 성공적이었고 모두들 자신에게 잘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다시 만나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조시를 배워서 대신할 수 있다던 카팔디시의 생각은 틀렸고 조시를 배울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것은 조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조시를 대신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하길 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자신을 항상 위해줬고 조시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특별하게 대해줬다는 것을 매니저님이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매니저 또한 그 말을 믿는다고 클라라에게 대답합니다. 매니저는 클라라와 헤어져 떠나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클라라는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쳐다보려는 줄 알았지만 매니저는 먼 지평선 건설용 크레인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는 다시 가던 길을 갑니다. 결국은 쓰임을 다하고 버려지지만 모든 기억들을 되새기며 사람들 모두에게 고마워하고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외로운 로봇 클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와의 재회로 가슴에 행복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로봇 클라라. 해를 포함하여 모두들 자신에게 애정을 줬다고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로봇 클라라. 감사함 없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어머니와 가족, 친구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슬픔이 밀려옵니다. 로봇과 인간과의 이야기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어느 날 벌레가 되어 결국 죽게 되고 잊혀지는 카프카의 변신 속의 그레거가 떠오릅니다. 가족들은 지나간 날들의 그레거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헌신, 그것에서 기인된 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자신들의 고통만을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홀가분해하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소풍을 가지요. 클라라와 그레거가 오버랩되며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꿈꿔 봅니다. 외로운 헌신에 마음 아프지만 선한 로봇 클라라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행복이 가득 찹니다.